할게요. 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쓰시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잘 받으셨어요? 네. 이게 빔이 없어요. 네, 드릴게요. 이야, 좋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한 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요? 예, 오늘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괜찮으세요? 스트레스는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스트레스가 귀에 꽂혀갖고 스트레스 볼이에요 그게?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고 자, 우리 뒤에 물 흐르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맨 뒤에 물 흐르는 건 괜찮죠? 누전 조심하시고 귀에 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할 거는 화재보험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홈앤라이프 여러분들 많이 파셨죠? 신인분들은 근데 많이 못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 우리 화재보험에 대해서 실제 보상 사례, 저희 지점에는 누구와 함께 있죠? 맞습니다. 제가 심지어 연도대상 사회를 볼 때 제 소개를 이렇게 해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신 팀장님의 보유 고객은 뭐 쉽게 말하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 아침 내 첫 질문, 정모미팅 중에 정모미팅 끝나고 교육 준비하면서 인천에서 불난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신 팀장님 딱 오셔서 그 삼산동에인가? 그거 불났잖아요. 거기 10층에 7층인가 불렀는데 10층에 고객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냐 했더니 농협손해보험에 10년 넘은 화재보험 하나 들고 있었는데 주소지를 안 바꿔서 이번에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거절 처리를 하니까 내가 진짜 농담 아니고 신팀장님은 여러분들 그게 놀랍죠? 난 뭐에 소름 돋는 줄 알아요? 말하면 고객이 다 있어요. 말하면 고객이 있어. 그만큼 고객이 많고 활동량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서두는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SFP들은 뭐 DB도 받고, 또 여기서 경력자로 오신 FP님들은 기고객도 있고, 또 신입인데 휴대폰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의 고객 등록 인원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고객이 아무리 많고 계약을 받고 아니면 경력으로 왔다 하더라도 영업 활동하는 데는 그분들이라고 자유롭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약을 극복하는 것,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서 아까 이야기로 제가 했던 화재보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화재보험 이야기는 화재 보상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이제 교육을 1년 넘게 호흡을 맞춰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교육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특별함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어떤 행동을 했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드렸죠?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자, 그 행동은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 고개를 보는 건 안 돼요. 고개를 보면 고개를 할 수 있죠? 배꼽을 보셔야 돼요. 배꼽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켜주세요. 전화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화, 정말 급한 전화 받으러 가신 분은 그분은 오늘 화재보험 100만원짜리 받으러 가실 분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아주 축하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뭘 하면 돼요? 찍으면 돼요. 네. 사진을 찍으면 돼. 중요한 게 뭔지 찍으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지점장님들은 그냥 보여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요 거절의 연속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사실 뭐 여러분들 연애하는 것부터 아니면 그냥 뭐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부터, 형제가 많으면 형제 간에서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쁜 손가락도 있고 아픈 손가락이 뭐예요? 미운 손가락인데 나이 먹으니까 그냥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러는 거지. 그럼 그때 잘해줬어야지. 맞죠? 같은 딸들이어도 언니랑 나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언니는 많이 받았고 나는 맨날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이유는 뭐야? 언니는 첫째고 나는 둘째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거절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한번 우리 같이 가볼게요. 우리 FP님의 10을 올리는 것도 체결이고요. 10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에 거절입니다. 근데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거절, 수 없는 거절이 수반돼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거절당한 이유는 볼 때 우리를 거절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대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 자체가 문제 있어서 거절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거절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어서 내가 하자라고 해볼게.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나요? 눈이 3개고 코가 2개인가요? 아니요. 저는 콧구멍은 2개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똑같은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점에서 여러분들 신기하죠. 보험회사 오면 첫 번째로 신기하고 설계사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미팅할 때 보면 계약 리스트 띄워주는데 어머 나는 하루에 한 건밖에 오는데 화재보험을 실제로 신주 안에서는 거기 누구죠? 그 사투리 심하신 분 몇 개 팔았어요 지금? 첫날 거의 한 이틀 만에 10몇 개를 팔아버렸어요. 팀 하나에서만 50몇 개를 팔아버렸어요. 지금 60개 넘었을 거예요. 미치죠? 나는 하나 팔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럼 보험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하자가 있을까? 아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객이 보험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남편 반대, 아내 반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 3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덜 필요한 거겠죠. 니즈가 적은 거예요. 니즈가 크면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라도 들어놓는 게 보험이에요.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해요? 남편 몰래 보험 가입하고 나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계곡에서 안 꺼내주죠. 맞아요. 맞아. 네. 웃자만 얘기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보험 싫다고 여러분들 거절했던 제일 꼴보기 싫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눈도 못 쳐다봤던 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보험 거절했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험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고객들이 말하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들어가는 구매 심리와 고객이 만드는 고객의 주머니가 열리는 지출에 대한 이 심리, 구매의 욕구와 지출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 여러분들은 지출 심리 오자 자기 전에 되면 맨날 새벽이면 새벽 감성으로 물건 다 정리해놓고 택배 박스 쌓여있고 이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치워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을 치워서 여러분들 독립하고 그죠? 여러분들 그냥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남자 만나서 손잡고 다니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안 웃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그럼 넘어갈게요. 고객이 말하는 구매 심리와 지출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구매 심리를 한번 봐볼게요. 고객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요? 당연히 당장 필요하고 당장 쓸모 있는 게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캠핑을 간다라고 하면 당장 캠핑 용품이 필요할 것이고 당장 아래쯤에 무슨 물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보수 보강할 것이 필요할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확실히 그게 있으면 캠핑을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이스박스라도 있어야 되고 얼음이 녹지 않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웃긴 게 우리 보험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고객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안 오셨네? 우리 정준규 FP님이 안 오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걸 과연 선호할까? 고객들은 자 여러분들 한번 고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당장 확실한 게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불확실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 당장 확실한 걸 산다고 하겠죠. 이 상품을 사면은 당장 혜택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꽃이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당장 먹어볼게요. 내 가오가 쓰잖아. 나도 처음 차 샀을 때 그렇게 부천역에 가서 그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카시트 막 꼈다 뺐다 엄청 했어요. 왜요? 그냥 좋았어. 차에서 내리는 게 좋았어. 근데 황 팀장님도 공감하겠지만 세차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말마다 나는 자동 세차 돌립니다. 세수 중이에요. 세수 중이에요. 좋았어. 근데 내가 좋은 차 사니까 좋은 건 그게 7년 가더라고. 근데 지금 저 9년째거든요. 8년 되니까 이제 똑같더라고. 아무튼 당장 확실한 게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걸 선호할까?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큰돈 쓰기가. 화장품 같은 경우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예뻐진다 바로 좋죠. 여러분들 10대 기업 중에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 내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혹시 메디큐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메디큐브 AG1 쓰죠. 지금 2가 나왔어요. 부스터 프로 2가 나왔고 2배 강력해졌대. 뭐예요? 에어샷 모드 많이 돌려요. 다다다다닥 하고
LG전자의 듀얼소닉이라고 하나요? 그거 쓰시는 분 있어요? 그건 이제 비싸니까 그거의 약간 저가 모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거 만든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대한민국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10대 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매출인데 죄송해요. 매출이 아니라 자산가. 회장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10대 자산가에 웬 젊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그 화장품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 화장품을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진짜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젊은 거 같거든. 당장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이게 얼굴에 기름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게 얼굴이 번들번들해. 확실하죠. 예뻐지는 게 있고 반대로 보험은 이미지가 어때요? 이건 좋지만 이미지가 나쁘다는 거예요. 선호 자체가 보험은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말하는 구매 심리로 봤을 때 왜 거절을 하는지. 구매 심리라고 하는 건요, 당장에 내가 이게 효과가 있고 이걸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당장 좋은 거. 그리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를 찾는 거예요. TV를 사면 우리가 크게 축구를 볼 수 있고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실한 거. 내가 이걸 샀을 때 확실한 만족감, 인테리어가 좋아지고 확실히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고 촉촉해지는 것 같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요,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그 내용들을 들으면 암에 걸리거나 막 이런 거, 간병인 써야 되고, 자식이 나를 버린다는 걸 가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거절이 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절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출에 대한 심리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100% 당첨이 가능하다고 한 로또가 있으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러면서 왜 100%가 아니라 우리 살면서 100%는 다 죽는데, 그죠? 그리고 그 중에 70%는 다 보험에 걸린대요. 60%, 그 중에 60%는 다 암내 심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는데 왜 그 진단비는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겁니다. 지출에 대한 마음도 알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100% 당첨 가능한 로또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반드시 구매를 할 거예요. 뭐냐면 예상된 것에 있는 지출은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고객들이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확인한 거, 내가 학원비를 냈나 안 냈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예상된 지출은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여러분들 예상된 손님이에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손님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게 몇 년 만에? 10수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갑자기 동창회를 나오고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이런 거를 고객들이 선호할까요? 선호할 수가 없다는 거. 고객의 입장을 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아까 말했던 학원 보내고 이런 건 준비된 지출이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건 준비가 안 된 지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학원비나 이런 거는 물론 보내지만 애가 고등학교 때면 끝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만 내면 됩니다. 근데 보험은 보통 몇 년이요? 20년이야. 자동차도 몇 년 알고요? 하다못해 5년, 3년이거든. 근데 보험은 몇 년? 거의 20년. 이제 고객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려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그럼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나는 거절을 거절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친숙활동이에요. 고객을 여기서 육성실에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찾고, 그런 걸 계속 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보고 고객을 분류를 해야 돼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서 보험 얘기 못할 사람, 만나지도 못할 사람, 문자로만 보낼 사람,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어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까?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서 나간다라고 해볼게요. 개척을 해서 나가면 장점은 있어요. 첫 번째, FP로서의 장점. 내가 보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 친구한테 말하는 게 너무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나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가 보험을 한다고 하면 창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일에 얼마든지 오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반면에 자동차 영업도 해보고 화장품 영업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뭐 할 거 다 해봤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험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말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없이 개척 나가면 그냥 난 보험 설계사라니까 신인이라고 말 안 하고 영업하면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계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척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신나게 내가 영업을 하잖아. 집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볼까? 전화를 해. 보험 언니한테, 친구한테.
친한 보험한 사람한테 야 이거 뭐 좋다고 왔는데 그래? 그럼 꺼드럭거리면서 내가 너 하나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 서서 누구 준 거예요? 개 줘요? 나 친구 줬지 어떻게 개를 줘요? 네, 나는 그렇게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잘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의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줄까? 잘 아는 사람.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잘생기고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이쁘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을 보면 친숙을 잘한다. 여기서 신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신 팀장님 보고 직접 강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고객을 하루에 몇 번 만나요? 5명을 만납니다. 아침에 2명, 아침에 1명에서 2명 만나고 점심을 꼭 밖에서 드세요. 절대 점심을 식당을 따로 안 해요. 단장님이 약속을 잡아야 어제 한번 같이 했거든요. 저랑도 점심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고객을 많이 만납니다. 그게 친숙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기도 그만큼 쉽다라는 거.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당장 해야 될 거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보험 얘기 못해도 돼요. 고객을 만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자, 친숙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친숙의 힘을 한번 봐볼게요. 끊임없는 고객 발굴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단 고객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게 친숙은 절대 아닙니다. 친숙은 뭘로 돼요? 문자로 시작하고 전화, 목소리가 닿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려줘야 되고 가서 얼굴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여는 3가지 단계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보면 지금 뭐 요즘에는 보면 아파트든 빌라든 1층에서 못 들어가죠. 그러면 1층에서 대문 앞에서 대문이라고 할게요. 거기서 이제 공동현관에서 비번을 누르고 저 누구 왔습니다 하고 그럼 문을 띡 열어주죠. 거기서도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 앞에 와서 또 문을 열어야 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객을 어디로 안내요? 안방으로 안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안방이 아니라 거실로 안내하죠. 이 고객의 문을 여는 3가지 단계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단계 없이 그냥 한 방에 안방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 고객을 어떻게든 이 고객의 거절의 3가지 단계를 생략하고 오늘 나가서 계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과의 관계를 차츰차츰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럼 신입 시절에는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 4차원 분들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만 4차원 분들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간에 어쨌든 나도 월급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친숙 단계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행히도 30년간 날 봐온 우리 부모님 혹은 내 가족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한테도 뭐 어때요? 보험한다는 게 창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취업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험한다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내 부모님이든 내 언니 오빠든 내 조카든 누구든 우리 삼촌이 우리 누나가 보험을 해라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문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삐죽삐죽대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응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냥 나중에 다시 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싸울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의 대문을 여는 건 뭐냐? 안면을 트는 거 말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건 뭐냐? 신뢰를 쌓는 거예요. 자, 신뢰를 쌓는 건 뭐예요? 그 고객한테 니즈를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니즈가 나옵니다.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내가 찾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갈 때 내가 여기 이번에 찾아온 건 다릅니다. 우리 간병인 보험 20만 원이 이번 달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지금 보면 형은 혼자 살잖아. 형이 실수해서. 그럼 혼자 살면 그 혼자 사는데 나중에 돌봐줄 가족이라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봐줄 가족을 대신할 돈을 준비해야지. 근데 이 간병인 쓰는 돈이 하루에 2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약 400에서 500이 나간대. 형 그때 일도 못하고 돈도 없을 텐데 400, 500을 준비하는 게 미리 400, 500씩 10년치 5천만 원, 1억을 준비하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 단돈 5만 원에 그걸 대비하는 게 빠르겠어?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니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없이 들어간 거 아까 말한 도둑 10%라는 거예요. 그럼 니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봐볼게요.
친숙 활동에 대한 걸 한번 어려운지 쉬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영업이라는 거 보면은 쉽게 말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미팅 세션하는데 거기 파트장님께서 교육 파트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지점장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 보험 대리점 같은 거 아니면 보험 사무실 같은 거 출점해 있는 데들이 있죠. 그리고 어디 가보면 시장에도 이렇게 한 군데 임차해서 하는 것들도 있죠. 어제 이제 지점장들이 그런 거 좀 막 해달라고 막 다 그랬거든. 그것도 막 코엑스에다 하나 해달라, 킨텍스에다 내달라 막 이런 얘기 했거든. 우리 돈 아니니까 막 얘기해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종로 한복판에 아니면 명동 한복판에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올리브영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영업하기 쉽겠죠. 이분들은 심지어 직장인들 돌리고 이유는 뭘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올리브영이나 이런 로드샵에 한번 그 장점을 봐볼게요. 수많은 고객이 오고요. 친숙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비싸겠죠. 그리고 그 이 안에서 고객을 모으기에 돈을 지출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싶으면 돈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시장 같은 데 가서 시장협회 회장님한테 내가 여기 임차해서 들어올 테니까 나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좀 달라. 아유 그럼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럼 월 한 800 정도는 내시면 될 거예요. 돈을 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 한번 봐볼게요. 수천, 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씩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한 달에 월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쉬울지 하루에 고객 한 명을 발굴해내는 게 쉬울지 어떤 게 쉽겠어요? 하루에 고객 한 명을 발굴하는 게 쉬운 거죠. 그리고 고객을 하루에 단 2명만이라도 친숙 활동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하루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게 쉬운지 당연히 뭐가 쉬워요? 친숙 활동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을 연락하셔야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쉬운 소리가 아니에요. 보증금 1, 2억 내고 한 달에 800씩 900씩 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보증금이 아니라 우리 잘 아시다시피 보증금 말고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은 다음에 상가 나갈 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요. 네. 상가가 나가면 받고 안 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돈이에요. 매년 인테리어 비용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돼요? 수천씩 써가면서 바꿔야 돼요. 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자, 그렇게 수억 원을 쏟아붓는 게 쉬울까요? 당장 고객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당장 고객을 찾아가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돼요. 자, 후보자들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아쉬운 소리 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수천씩 쓰고 1, 2억 보증금 내는 것보다 하루에 고객 한 명 발굴하고 배양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이 볼 때 우리 보면요. 친숙 안에 이제 또 뭐예요? 그냥 사람만 좋게 만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보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이 싹이 틀면 결혼하듯이 첫 만남에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해져도 내가 목적이 없으면 보험을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옷도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옷도 한 군데서만 사는 거 아니죠? 여기 보면 다른 데 가죠? 옛날에 저 보면은 저는 검단중학교를 나왔잖아요. 보면 이제 그때 좀 이게 잘 나가는 애들이 부평 넘어서 이제 여기 양키시장까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키시장 가면 인천에 이제 박기로 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옆에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면 동생 와 그러면 뭐 딱 뒷등에 대고 가라. 저 옷 사러 왔는데 옷도 내가 해 여기 데려가. 딴 데도 보면 안 돼. 저 가게도 내 가게야 이러고 데려가요. 아세요 이거? 양키시장에서? 삐끼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돈 뽑으러 갈게 하면 돈도 형이 돈 바로 줄게 이래요. 계좌이체하러. 가면 이제 골목에 들어서 담배 피우면서 나한테 때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옷 사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옷도 한 군데서만 사는 게 아니죠. 다른 데 더 돌고 오죠. 고객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친숙의 정도가 깊어지고 거기서 니즈가 있을 때 그 고객들의 다른 데도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찾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니즈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니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예요? 이연복 셰프죠. 장사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중국 요리를 파는 컨텐츠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춘장을 볶습니다. 팔지도 못할 춘장을 태우듯이 볶아요. 그리고 그건 안 써. 근데 왜 그랬을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니즈가 있으면 그 니즈만큼 고객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날 영업을 깨져갖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내가 내 와이프가 해준 음식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의 니즈는 그 상처만큼 니즈가 있다면 정말 스테이크 하나만큼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소고기만큼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뭐 그냥 간단히 우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을까 하면 딱 그만큼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니즈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살다운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나갔다면 지금의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 필요 없어요. 나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야 그래도 보험이라도 하니까는 돈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너도 잘 알아둬라. 내가 이 망해보니까 느끼는 게 망했는데 아프니까 이거 진짜 틀어막을 방법이 없더라. 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갖고 나 지금 의절한 거 알지? 아픈데 내가 돈 한 푼 해줄 수 없었고 나 의절했어.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쫓겨났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도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아니, 신랑한테 쫓겨났어요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팍 뜨는데 드신 분들은 알겠어요.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이연복 셰프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춘장을 볶았습니다. 더 열심히 볶았어요. 짜장면을 파는 방법은 바로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짜장면은 목적이고 냄새는 니즈예요. 니즈의 크기만큼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소갈비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만나자마자 고객들한테 니즈 덤대 이 상품 너무 좋아해서 전단지 밀어버리죠. 이건 개척할 때나 되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지인들한테 전단지 하나 들고 와서 이거 하나 가입해야 하는 거? 이거는 그 보험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점에 있는 그 영업 잘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영업이 쉬워 보이는 건 뭐다? 10년, 20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은 직장면이 짜장면 냄새를 맡는 것과 방금 스파게티를 먹고 온 사람이 짜장면 냄새를 맡는 것 완전히 다르겠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거.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액 화재보험 100만원짜리.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민망하실까봐. 자, 방금 스파게티 먹고 온 사람이 짜장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그건 곤욕일 거예요. 그 니즈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야? 또 친숙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찾아가고 활동하고 해야 돼요. 내 배고픔의 니즈가 10,000원이면 10,000원 이하는 먹지만 내 배고픔의 니즈가 100,000원이면 100,000원 이하도 과감히 지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출 심리입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참고 고객한테 니즈를 먼저 불러일으키면요, 필요 없다,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구매 심리. 지금 사는 거, 지금 사는 게 나중에 사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고,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좋고, 지출 심리. 예상 못한 것보다 예상된 게 좋고, 준비 안 된 것보다 준비된 게 좋고, 고액하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소액적으로 한 번 나가는 게 좋고. 그래서 니즈가 없으면 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했던 말이 다 적혀 있어요. 나중에 정리 안 되실 때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화재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이에요? 예, 들어가시고요. 자, 고액보험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이 이럴 때가 있어요. 보험은 길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보장이 좋아요? 100세 보장이 좋아요?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60세 보장이 좋아요? 100세 보장이 좋아요? 근데 왜 긴 게 좋다면서 보험이 납입기간이 길다고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다 혜택 받으라고 한 건데 이해되시죠? 100세 보장되는 거 일시납으로 내세요. 그럼 8천만 원 내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게 하려고 20만 원씩 20년 납, 30년 납으로 끄는 겁니다. 알게 됐죠? 길게 보장하게 해드리려고. 고객을 위한 건데 왜 싫다고 하세요? 아, 보험은 재수없어요. 실제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래. 네가 더 재수없다.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죠. 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험 처리 어떻게 해요? 내 돈으로 해요? 아니면 보험 돈으로 해요? 보험으로.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불 나면 내 돈으로 처리해요? 화재로 보험으로 처리해요? 보험으로.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하고 싶어요? 보험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보험이 왜 재수없다라고 하세요? 그냥 내가 싫은 거 아니세요? 다 이렇게 눈 세모는 뜨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한마디 날려야 돼 그때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싸우자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고객님이 이민을 간다면 보험이 있는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보험이 없는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있는 나라로 가고 싶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험금을 잘 안 줘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그때는 받아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그게 당연한 거죠. 보험금을 막 줘봐요. 그럼 보험료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오르겠죠. 보험금 심사가 엄격하고 대신 제대로 된 것만 준다면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라고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작년에 저 건강 이거 여러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저 건강검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장분석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자,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 받죠? 2년에 한 번. 좋은 회사 가면은 몇 년에 한 번 받죠? 1년에 한 번. 더 좋은 회사 가면 가족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받죠? 그리고 더 좋은 회사는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받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근데 작년에 받았다고 보장검진을 안 한다는 이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장분석은 건강검진 받듯이 매년 똑같은 날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제대로 된 보장 설계는 계약 때문에 보장 분석을 핑계로 대는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매년 건강진단 받듯이 내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게 최고의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한다. 보험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그래서 내가 사장님께 8월 11일 날 찾아뵙겠다. 매년 이거는 내가 약속을 드리겠다.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들. 내가 중간중간 찾아뵈도 그때는 보장검진, 보장분석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내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인들, 주부님들, 지인들한테 야 내가 너 맨날 찾아서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첫 번째 학기 때문에 내가 보장분석하고 건강검진도 매년 하잖아. 내가 매년 이때 와서 보장 점검만 해줄게. 나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라고 하듯이.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보장분석 미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병 걸리면 병원 한 군데 가요? 여러 군데 가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 군데 가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요. 돈 들여서 의사마다 진단과 처방이 다르듯이 큰 병에 걸리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닙니다. 그렇죠? 자, 아우 반갑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듯이 보장 분석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생보 설계사는 조문만 가고 병문안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병문안을 아주 자신 있게 합니다. 생보는 사방 중심이고 우리는 진단 수습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객님, 우리 지점장님은 여러분들이 만약 신입이라고 하면 우리 팀장님은 보장 분석과 진단 분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님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릴 거예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욕심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팀장 얘기 뺄 것 같아요. 나는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장 분석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저는 이제 병원 가서 병원의 원장도 만나고 병원 사무장도 만나고 미팅도 하는데 병원 원장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병원 원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표를 뽑아야 돼. 그리고 진료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인사를 앉아서 받아. 병원 원장들은. 그리고 뭐래요?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안 줘요. 안 줘. 그리고 그걸 보고 배워서 사무장들이 명함을 안 줘요. 그걸 보고 배워서 간호사들도 쳐다도 안 봐요. 사람이 와서 서 있어도 주차 좀 넣어달라고 하면 위아래를 훑어와요. 그거를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느껴보면 자 봐볼게요. 의사가 공부 잘해요? 약사가 공부 잘해요? 약사? 둘 다 잘해요? 이렇게 하려요? 그럼 의사랑 약사랑 둘이 소개팅을 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하죠? 네. 자리를 박차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정말 의사님들은 똑똑해요. 대단하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많은 수혜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어릴 때 제가 아토피가 심해갖고 20살이 돼서 알바를 해서 과외를 해서 번 돈을 갖고 약국에서 130만 원어치 약을 타왔습니다. 약국에서만.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130만 원도 아니고 1,300만 원짜리 수술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저한테 욕을 할까요? 걱정을 할까요?
왜 그러죠? 130만 원 갖고도 욕을 했는데 1,300 갖고는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 진단이 병원이고 큰 게 있으니까. 무슨 차이? 약사는 귀로 들었고 의사는 뭘로 했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겁니다. 보장 분석이 필요 없다라고요? 귀로 듣고는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눈으로 정확히 보려. 그게 바로 의사가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객님 배가 아파서 약국을 갔는데 약값이 10만 원 혹은 100만 원 약을 살까요? 안 살 겁니다. 배 아파서